오늘 우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대라서 팬데믹이라 하잖아요, 그죠? 학교도 그렇게 못 가고 작년에 안 그랬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이제 글로 쓰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새로움입니다. 새로움. 뭔가 새롭게 보아야 되거든요. 새롭게 보아야 됩니다. 새롭게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료 한번 여기 보면 팔세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팔세요. 뭐 하세요라는 걸 연구를 선생님이 하면서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길은 팔세요인데 좋은 사람이란 말 하잖아요. 좋은 그림, 좋은 책, 좋은 시 이렇게 하는데 덜 좋은 시가 있고 더 좋은 시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건 또 사람들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1번 엉뚱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엉뚱하세요. 시작. 엉뚱하세요. 이 시 쓰는 사람들이 약간 좀 엉뚱할 수 있습니다. 예술한 음악하거나 미술하는 분들이 엉뚱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이 밥 먹을 때라든 일상생활 할 때는 정상으로 돌아오고 글 쓰거나 음악 창작을 하거나 그림을 그릴 때는 또 여러 가지 엉뚱한 발상을 하지 않으면은 좋은 예술품을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됐잖아요. 아, 이것 봐라. 어쩜 이런 생각을 다 한 거야. 놀랍구나, 새롭구나, 신기하구나, 멋지구나. 이런 느낌을 주려면 생각과 행동이 다소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정상 글은 글에서는 창의적인 작품을 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될 수 있다면 엉뚱해야 한다. 그 길만이 좋은 글과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선생님이 적어놨죠. 그렇지만 글 쓸 때는 엉뚱하게 뭐 사고하고 생각하다가도 일상생활을 돌아올 때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곤란하죠. 생활은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죠. 엉뚱하는 거. 두 번째는 적자생존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겠죠. 많이 적는 사람이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메모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생님 어느 날 집에 가는데 내가 차를 몰고 집에 가는데 내 앞에 차가 가다가 신호가 빨간불에서 파란불 바뀌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선생님 성격이 못 돼가지고 빵빵거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안 가나 싶어가 내려가지고 잠깐 내 쌍깜박이 쳐놓고 뒷차가 없어가지고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글을 쓰고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근데 알고 보니 친구예요. 치과 의사 친구 시인이에요. 그리고 송영 지금 뭐하고 있느냐 지금 신호 바뀌었는데 하니까 아 내가 지금 좋은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메모지 내가 그저하고 내가 쓰고 있는데 신호 바뀌었다 하니까 아 그걸 몰랐다 하면서 그리고 글 쓰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좋은 생각 떠오르면 그때 막 적어요. 안 그러면 잊어버리거든요. 지금도 그 친구는 치과업을 하면서 엄청나게 열심히 시집을 내고 책을 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자꾸 적어야 됩니다. 적는 거. 기억은 한계가 있거든요. 적었다가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또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는 자만이 살아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는 습관을 이 몸에 배어 있어야지 좋은 글을 쓸 수 있고 쓰기를 게을리하지 않고서는 결코 좋은 글을 쓸 수 없습니다. 손으로 많이 써봐야 됩니다. 컴퓨터로 칠 수도 있지만 손으로 많이 써봐야 됩니다. 틈만 나면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 읽어봅시다. 시작. 굵은 글자 시작. 부지런히 찾아 읽으세요. 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 좋은 책을. 여기 좋은 책들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만일 여러분들 이 책들을 올해 안으로 다 읽었다 하면 그 다음부터 글 쓰기 시작하면 바로 노벨 문학상 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꿈을 조그맣게 가지지 말고 크게 가질 필요 있습니다. 그 나무를 향해 쏘는 화살보다 태양을 향해 쏘는 화살이 더 높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꿈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조그맣게 살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분야를 정했으면 그 분야에서 최고봉 근처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어떤 결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결심을 하고 그러면 실천하다 보면 그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 비슷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읽어봅시다. 어려운 말인데 시작. 포착하세요. 딱 잡아가지고 꼭 지으라는 거죠. 착상을 잘해야 절반에 성공합니다. 나만의 최초의 발견, 최초의 착상은 좋은 시를 쓰는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생각을 잘 포착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 선생님, 이 바쁜 세상에 수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뭐, 온갖 거 다 했는데, 왜 자꾸 시를 쓰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시를 쓸 수 있는 시간, 시를 감상할 수 있는 시간, 시를 외우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요, 우리의 정신적인 어떤 뭐고, 영양 보충에 크게 기여를 합니다.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시 많이 외우고, 많이 읽고, 많이 써본 사람은 분명히 나중에 다른 직업을 가지더라도 훨씬 윤택한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 5번 읽읍시다. 시작. 물고 늘어지세요.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끝까지 완벽이란 말 알죠? 아주 그 완성도 높은 걸 말하는데, 태고, 고치는 걸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덜 것도 보탤 것도 없는 경지, 그러한 완미라는 것은 완성된 아름다움을 말하죠. 고치고 다듬는 일, 명품을 만드는 길인데, 우리가 글 쓸 때 가장 중요한 거, 말할 때도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글, 감동을 줄 수 있는 연설을 하려면요, 군더더기를요, 빼내야 됩니다. 빼내는 일, 빼내고 빼내다가 모든 문장들이 다 사라지고 없더라도, 빈 종이만 남더라도 군더더기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지고 군더더기를 빼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꾸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줄이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 6번 봅시다. 시작. 서두르지 마세요. 그렇죠. 좋은 생각이 떠올랐잖아요. 금방 연필을 옮겨버리면 별로 좋은 작품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머릿속에 계속 넣어놓고 공굴려야 됩니다. 그래서 숙성의 시간이란 말이 있잖아요. 천천히 연필을 들 수 있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이거 구상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뇌회전도 잘 돌아가게 되고 장기리 만취도 잘 돌아가고 충분히 그 과정에서 그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지를 연구하게 될 수 있죠. 혼자 스스로요. 7번 읽읍시다. 시작. 소리내어 읽으세요. 소리내어 읽어보면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소리내어 읽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생님이 여러 군데 시조 심사하러 가면은 마지막에 가서는요, 이 작품을 뽑을 것인가, 이 작품을 뽑을 것인가 할 때 그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 좀 멀찍이 떨어져서 낭독을 합니다. 몇 번 들어보고 판단을 내려요. 낭독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뭔가 걸리적거리는 건지 그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내어 읽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8번 읽읍시다. 시작. 스스로에게 감동하세요. 자기가 쓴 작품이 흥분해서 감동할 수도 있긴 한데, 안 그러고 자기가 쓴 작품이 자기 스스로에게 뭔가 울림을 주지 않으면 그 작품은 버리거나 보관해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글에 감동을 해야지 다른 사람도 내 글에 감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럴 때 생명력을 오래 가질 수 있다는 건데, 정말 좋은 시는 있죠. 100번, 100번 읽어도 좋아요. 예를 들면 한번 봅시다. 윤동주 시인의 호주머니라는 작품인데, 넣을 것 없어 걱정이던 호주머니는 겨울 되면 주먹 2개 가뿐가뿐. 그 다음에 이종환 시인이 쓴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교과서 처음 실렸던 거 2002년도. 친구야 눈빛만 봐도 봄이면 꽃피는 소리 두 귀는 듣는단다. 겨울날 눈 내리는 소리 두 귀는 듣는단다. 친구야 눈빛만 봐도 내 마음의 소리 들린단다. 내 친구가 초등학교 때 친구가 작곡가인데 대학 교수인데 이 친구가 이거 노래도 만들고 했습니다. 봄이면 꽃피는 소리 두 귀는 듣는단다. 겨울날 눈 내리는 소리 두 귀는 듣는단다. 이래가 친구야 이렇게 부르는 게 끝까지는 안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박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엄마야 누나의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엄마야 누나의 강변 살자. 그게 불과 넉 줄인데 첫 줄과 끝 줄은 또 같은 말이잖아요. 김성월의 엄마의 누나. 그건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그 울림을 주거든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안 하고 형님아
그다음 뭐 아빠야 강변 어울리겠습니까? 엄마의 누나에는 어울린데 엄마 대신 아빠야 형님아 강변살 이렇게 부르면 감이 영 떨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면요, 엄마 안에는요 아버지가 들어있고 누나 안에는 또 그 뭐 오빠 맞죠?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좋은 동시든 시조든지 시는 언제 읽어도 또 좋고 좋습니다. 그렇게 되기 힘들거든요. 근데 좋은 시가 한 줄 글자 한 장 빠져나가도 영 허물어질 수 있고 하나 더 보태줘도 좀 허물이 될 수 있는데, 완벽하다 싶은 작품들은 두고두고 물리지 않고 계속 기억납니다. 계속 아름답게 남아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 장 넘어가 8세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 쪽에 원고지가 있는데, 여러분 시조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원고지 칸에다 글자 써서 만들어 놨는데, 우리 코로나 시대 여러분 생각도 못한 일 아닙니까? 도대체 이 감염병 때문에 학교를 못 가게 됐다는 것은, 이 전대미문이라는 어려운 말로 하면 전에도 없었고 지금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마주쳤는데 이런 일을 생각도 못한 일이잖아요. 옛날에 뭐 메르스인가 뭐 그런 게 있어서 잠깐 그렇고 그 했는데, 이거는 뭐 그 2년 지나도록 계속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그런 어떤, 앞으로도 뭐 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대신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다 보니까 독감이 거의 없다고 하잖아요. 감기 드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마스크와 예방접종도 받고 청결한 생활 이런 하면서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렇게 늘 손 씻고 뭐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느끼고 깨달은 것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시조 형식에 맞춰서 쓸 수 있도록 하는 형식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글감을 잘 잡아야 되고, 작은 것을 우리가 글 쓸 때는요 조그마한 것을 붙들고 깊이 있게 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써야 되고요, 기능을 줄여서 쓰고, 아까 말씀한 대로 군더더기 없애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이라는 3장이 있는데, 종장에서 거의 주제, 하고 싶은 말, 메시지라고 하죠. 그죠? 전하고 싶은 말이 거기 함축돼 줄여서 이렇게 맺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종장에서 집중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초장이란 말은 시작을 말하고, 중장은 가운데를 말하죠. 종장은 마친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 시조 형식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이걸 언제 만드는가 하면, 고려 말에 성리학자들, 유명한 정치가들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맨날 그 한시만 쓸 것이 아니고 우리 글은 없지만 우리 말로 우리 시를 써보자 해가지고, 천지인 사상, 하늘천 땅 따지 사람 인해가지고 천지인 사상을 담아서 시조 형식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옛날에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배운 어린이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하여가 단신가, 이 몸이 죽고 주고 일병 고쳐주고 뭐, 그리고 또 이방원의 뭡니까 처음에 예? 이런 어떤 저런들 그런 거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선조들이요 정치를 해도 무지막지하게 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요 이 시를 주고받으면서 어중을 떠보고 속마음을 떠보고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 시조 쓰기가 고려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려말에는 글자가 우리나라 말이 없었잖아요. 글자가요. 그리고 조선시대 들어와 1446년에 한글이 반포되면서, 얼마 전에 한글날 지나갔죠. 반포되면서 그게 이제 한글 기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정착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시대 동안 계속 시조가 가사와 더불어 이어지다가 조선조 말에는 또 사설시조라고 긴 작품도 나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의 애환을,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을 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시조를 원래 글자가 시절 가조라고 해가지고 그 시절의 어떤 노래란 거죠.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담고 생활을 담고 고민을 담고 괴로움을 담는 그런 것이 되죠. 지금도 우리는 시조를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교과서도 시조가 실리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어린이대로 고민이 있거든요. 또 생활도 있고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놀이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어린이들이 읽었을 때 공감할 수 있는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들 우리 어린이들도 써야 되고 어른들이 썼을 때도 어린이를 위해서 그런 작품들을 쓰도록 해야 됩니다. 만일 그 동시나 동시조를 쓰면서 어른들이 옛날에 제가 자기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일만 자꾸 쓰면은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999년 2000년도에 그 유라초등학교 갔을 때 우리 반 4학년 아이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 이야기를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야기 하지 말고 옛날에 구닥다리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이야기를 우리 생활 우리 생각 고민을 적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고. 그 얼마나 기특합니까? 자 그러면은 형식이 시조 형식이 있습니다. 이 초장 중장 종장인데요. 이게 3, 4 할 때 3 요거는 한 마디를 말합니다. 마디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죠? 또 마디 네 개죠. 마디 네 개인데 네 마디가 총 3번이니까 12마디죠. 그래서 12마디. 12마디를 보고 다른 말 음보라 하기도 합니다. 음의 걸음걸이. 3장, 초장, 중장, 종장. 3장이 육구는 두 마디가 한 구예요. 한 구. 그 쉽게 말하면 다음 구절을 뭐 찾아봐 무슨 뜻인지 알아보시오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한 구절, 한 구절입니다. 구 하나, 두 개, 세 개, 넷, 다섯, 여섯. 그렇게 6개죠. 그리고 6구죠. 그런데 초장, 중장은 3, 4, 3, 4 또는 3, 4, 4, 4야 됩니다. 글자 수입니다. 또 3, 4, 4, 4, 4, 3, 4, 3, 4 됐는데 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3, 5, 4, 3입니다. 그렇게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장을 보고 시조의 종장은 창의적인 의미 공간이라고 이정환 시인이 논문 쓸 때 처음 썼습니다. 창의적 의미 공간. 우리 선조가 초장 중장까지는 똑같은 걸음걸이 걷도록 하다가 종장에 가서 3543이라는 반전 이게 변화를 준 거죠. 그래서 3은 석자 불변이고요. 불변 그 넉자 되면 안 되고 5는 5 이상 7 이하.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고 정령시라도 약간 융통성을 줬어요. 융통성이요. 3, 5 그리고 4, 3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4, 4해도 됩니다. 4, 5 할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4, 3으로 가면 좋은데 그 시조는 거의 다 요런 흐름으로 갑니다. 그래서 초장에서 시작해가지고 중장에서 이야기 나가다가 종장에 가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봄이면 꽃피는 소리 좀 길죠. 5자죠. 두 귀는 듣는단다. 겨울날 눈 내리는 소리 두 귀는 듣는단다. 봄이면 꽃피는 소리 두 귀는 듣는단다. 안 들릴 수 있지만 들릴 것 같잖아요. 그죠? 그게 느낌입니다. 사실 봄이면 꽃피는 소리 두 귀는 듣는다 하는데 안 들리는 건 확실해요. 안 들리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느낌으로는 그게 들린다고 느껴지거든요. 그건 진실입니다. 그게 시적 진실입니다. 겨울날 눈 내리는 소리 두 귀는 듣는단다. 눈 내리는 소리는 강아지도 안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살짝 떨어질 때 하도 귀가 밝아서. 그러니까 친구야 눈빛만 봐도 사실 우리 학교 가서 선생님이 42년 동안 교사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까? 만났습니까? 그리고 대학에서도 강의를 한 15년 좀 했거든요. 그 교대생들, 그 1학년 학생들 또는 4학년 학생들 했는데 학생들이 앉아가 대화할 때 요즘 이제 마스크 끼고 있어서 눈밖에 안 보이잖아요. 눈빛만 봐도 아, 저 친구는 오늘 건강 상태가 괜찮다. 기분이 밝은 편이거나 아니면 어두운 편이거나 이걸 느끼거든요. 눈빛이 다 모든 것을 말하잖아요. 눈빛이 또록또록해야지 건강하지. 안 그러면 이제 잠 오는 사람 눈빛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선생님 눈이 너무 작아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는다는 말도 있던데. 어쨌거나 겨울날 그래가지고 친구야 눈빛만 봐도 내 마음의 소리가 내게 들린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작품이 교과서 실렸을 때 후배 선생님이 전화 왔어요. 시 쓰는 친구가. 선배님 그 작품 선배님 쓴 동시조 중에서 제일 수준이 떨어진데 어째 그게 실렸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수준 떨어진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작품 실릴 때는 8차 9차까지 이제 뭐고 그걸 합니다. 그 검증 과정을 거쳐요. 교사 반응, 학생들 반응 다 거치는데 8차까지 통과되다 9차에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단원의 성격에 맞고 아이들의 그 수준에 맞고 문학성보다 오히려 그런 걸 더 따져가지고 싫어요.
그 학생들 인성에 그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는가 그걸 파악하는데 그래도 그게 2002년도 실려 2010년까지 9년 동안 실렸습니다. 효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형식이 있는데 처음에 쓸 때 너무 형식에 맞춰서 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생각난 대로 쓰면 됩니다. 원래 시조를 쓸 때 석줄 사명을 썼다가 줄이거나 또 짧으면 느리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 글 쓸 때 있죠. 한 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시조는 한 마디가 글자 한 자는 안 됩니다. 두 자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하고 그하고 저가 있잖아요. 지시하는 말이라 그러죠. 그 저에서 글자 한 자씩 못해버리면 두 자가 되고 한 마디가 될 수 있습니다. 뭐냐? 이, 기, 그리, 저리 한번 보십시오. 이리, 그리, 저리. 이 사람 할 때는 이 사람 하면은 이하고 사람 이제 그렇게 안 되는데 이리 사람은 말 안 되니까 그리 좋더나 할 때 그리 좋았니 할 때는 그 좋았니 하고 다르잖아요 뜻이. 그렇게 그 이 저에 리가 붙으면 다른 낱말이 돼가지고 부사라고 그러죠. 돼가지고 한마디 구실을 하게 됩니다. 시조 쓸 때 시 쓸 때 그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글 쓰면서요 우리나라 말로 된 순수한 말로 된 것을 가급적 많이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영문화로 보는 그런 우리나라 순 우리말도 있는데 그런 건 좀 하지 않더라도 계속 새로운 낱말을 찾아서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낱말을 찾아서 확보할 수 있는 길은 뭐가 있는가 하면 다채롭게 하려면 동화집이나 소설책을 좀 많이 읽어봐요. 좋은 소설책 많이 읽으면 소설가들이 또 엄청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은 작품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분들이 시인들보다 더 시스럽게 소설을 구성해 나갑니다. 그렇게 소설책을 많이 읽고 동화책을 많이 읽으면은 시조집이나 시집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말들을 언어 그런 것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연구하도록 해야 되고 또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은요 자기만의 시어 사전 그런 사전을 만들어서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가 이제 제목인데 제목을 뭘 할지 제가 이름 모르니까 무슨 제목으로 그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시도를 쓰겠습니까? 제목. 네. 천천히.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 그렇게 이제 코로나와 관련돼 가지고 시도 쓰는데 마스크로 쓸래요? 아니면 손 씻기 할래요? 아니면 생각나는 거? 소독. 소독. 박수. 그다음 또 백신. 그다음 마스크. 그다음에 어머니도 말씀하셨어. 근데 이제 이런 걸로 할 수도 있는데 엉뚱한 제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선생님 금방 생각나는데 예를 들면 무슨 생각하다 예를 들면 풀 있죠. 풀 화분을 보면서 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스크 뭐 방역 수칙 거리두기 이런 거 말고 다른 것을 잡아가지고 그걸 드러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엉뚱하게 가는 길이거든요. 엉뚱하게 가지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길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목을 그러면 여기 보면요, 원고지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어머니도 다 받으시죠. 제목 여기 회사의 제목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쓰고 3에다가 뭘 쓰느냐? 예를 들면 뭐 마스크를 챙겨서 학교에 갔다. 그죠? 저는 가다가 둘러보니 한 친구가 다가왔다. 그런데 그 친구는 뭐 하면서 마스크가 없다든가 이래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엮어 나갈 수 있거든요.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건 사실 그대로 썼기 때문에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걸 느낌을 담고 생각을 담을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할까요? 그 제목을 하나 각자 한번 적어 보실래요? 일단 첫 번째 원고지 그렇게 세 편을 쓸 수 있는데 첫 번째 자리에다가 제목을 하나 써 보십시오. 금방 발표한 제목 말고 다른 더 좋은 제목이 있으면 더 좋은 제목을 하고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한 편씩 쓴 다음에 있죠. 나와서 이렇게 한번 피드백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편이 완성되면. 예. 그러면 선생님이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러면요 쓴 것까지 놔두고 다시 요 자료집 요거 석 장짜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들이 시조는 아니지만은 우리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시 자료집을 펴보십시오. 하던 건 덜 쓰신 건 괜찮고 좀 더 우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1번 작품 이거 지금 현갈이를 안 해나 그런데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기억이 친구를 데려왔다. 쌍기역. 디귿이 친구를 데려왔다. 상디귿. 비읍이 친구를 데려왔다. 상비읍. 시옷이 친구를 데려왔다. 상시옷. 지읒이 친구를 데려왔다. 상지읒. 히읗도 친구를 데려왔다. 하하허허허. 이게 뭡니까? 이 작품이 우리에게 뭘 어떤 말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다른 건 다 낱말이 활용되는데 이거는 히히 이게 붙여가지고 못 쓰죠, 그죠? 안 쓰죠. 요런 걸 이제 친구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 사람 이름도 이 작가 이름이 원래 본명은 김고음은 아닐 거예요. 근데 어떤 시인은요 김개미라고 자기 이름 붙이고 동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시 쓸 때는 또 다른 이름이 있고 이 사람은 동시 쓰는데 김곰이에요. 곰하고 친한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 하여튼 한번 보십시오. 요런 기발한 거 요런 걸 기발하다 하거든. 놀랍다 그러거든요. 낱말에 대한 우리나라 말에 대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다각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2번 한번 봅시다. 2번은 이제 좀 슬픔이 도미노처럼인데 아주 좀 슬픈 시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짝사랑 경훈이가 현정이랑 나누어 낀 반지를 봤어. 좋아하는 카레가 나왔지만 넘어가질 않아. 학원에 도착해서 알았어. 다 해둔 숙제를 두고 왔단 걸. 배가 고파서 배가 아파. 집은 캄캄하고 먹을 건 딱딱한 식빵 껍데기뿐. 딸기잼을 바르다 그만 떨어진 식빵. 잼 발린 면이 그대로 풀어지고 닦으면 닦을수록 휴지는 달라붙고 멍청하게 눈물은 왜 흐르는지 어느 틈에 들어선 엄마가 등짝을 때려 배가 고파서 잠도 안 와. 경훈이 생각도 잠들지 못해. 나쁜 놈. 욕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를 보고 뭐 이런 시를 썼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린이들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선생님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어떤 여학생하고 어떤 남학생이 서로 막 친하게 지낸다고 뭐 노래도 부르고 그래 했거든요. 그게 50년 또 훨씬 전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둘이 맺어지지 않고 다 헤어지더라마는. 그리고 선생님이 용계초등학교 있을 때 체육교과를 할 때 3학년 할 때인데 그때 선생님이 나이가 50이 안 됐을 때인데
지금 보면 지금보다 훨씬 젊은 때죠. 근데 3학년 남학생 하나가 내하고 친했는데 체육 끝나고 난 다음에 자꾸 내 손을 잡고 남학생인데 선생님 저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아주 귀엽게 생겼어요. 선생님 지금요 제가 아가씨를 하나 소개시켜주겠다 하더라고. 그래 그 무슨 소리나 하겠나. 우리 집에 오는 선생님 제 과외하는 선생님 그 저 여자 선생님이 엄청 이쁜데 선생님 결혼 안 했을 것 같아가지고 중신해주겠다 하는 거야. 그래가 야야 내가 결혼해가 애가 둘인데 니가 그런 소리 하나 하겠나. 선생님 그거 안 해주고 싶은데 하면서 이게 하시라고 하고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또 커플 반지를 끼고 있더라고. 공부 체육 시간에 남학생하고 여학생 걔가 그래 너도 반지 똑같은 거 끼고 있는 하게 어제부터 사귀기로 해가지고 3학년인데 둘이 끼고 있다 하게 엄마들이 해줬다 하면서 근데 한 달쯤 지나서 뭐 반지가 없어 둘 다 반지 어떻게 했나 자 우리 헤어졌습니다. 여기도 그런 내용들이 그게 어린이들 마음이다. 뭐 어른들만 서로 좋아하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도 서로 이렇게 좋아할 수 있고 좋아하는 거 표현하는 건 나쁘지 않는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좋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있죠, 그죠? 그 다음 3번 봅시다. 동물원, 호랑이 읽읍시다. 사람들이 오든 말든 사람들이 보든 말든 하품만 쩍쩍하면서 누워있다. 무관심, 무반응, 무소유, 동물원에서 사는 법을 터득했다. 그런 시가 있고 그 다음에 봅시다. 이상한 날을 일어섰습니다. 시작. 꽁꽁 숨어있던 것들아 다 나와라. 이제 숨바꼭질 끝났다. 뭐 별로 안 길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까 이 친구 강래윤 어린이가 그렇게 쓰는 거 그런 거 아주 팍팍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5번 자주 꽃핀 건 자주 감자 파보나 마나 자주 감자 하얀 꽃 핀 건 하얀 감자 파보나 마나 하얀 감자. 여러분 권태영이라는 어떤 분인지 모르시죠? 근데 권태영 선생은 감자꽃의 한 편 때문에 한국 동시문학사에서 길이 남는 시인이 됐습니다. 10편, 20편도 필요 없어요. 한두 편만 좋은 작품만 남기면은 길이 빛날 수 있습니다. 그게 문학세계죠. 그 다음에 6번 아까 선생님이 했습니다. 윤종주 시인의 호주머니고 7번도 아까 했죠. 김소리고 8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마트폰 모시고 탔다가 스마트폰 모시고 내린다. 누가? 제목이 뭘까요? 예? 스마트폰 모시고 우리 여러분 3호선에 또는 뭐 2호선, 1호선 타보면은 전부 다 앉아가 거의 다 아저씨도 아주머니도 어린이도 고등학생들도 거의 스마트폰 펴놓고 보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장소를 말합니다. 제목은. 예, 지하철. 예. 박수. 예.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박승호라는 분은 동시 참 멋지게 쓰시는데 이분은 길지 않아요. 짧은 거 쓰면서 지하철 상황을 딱 보고서 써서 딱 두 줄 끝내버렸죠. 요런 시가 긴 것도 필요하지만 아까 그 슬픔이 도문이처럼 긴 것도 필요하긴 해요. 그렇지만 요런 짧은 시를 쓰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낙 바삐 돌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9번 나무야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무야 일요일에 뭘 하며 지내니 아침을 물고 온 새가 고막을 두드린다. 나무도 놀러 가고 싶겠지. 담장을 넘고 싶겠지. 나무도 바랄 거야. 안심하고 뻗을 각도. 세상은 상상한 대로 굴러가고 있는 걸 나무야 꿈꾸는 미래로 핸들을 확 돌려봐. 와, 역동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힘차잖아요. 나무도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발을 옮기가 우리 두 발이 땅에 심겨져 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우리가 정신 나간 사람 돼버리겠죠, 그죠? 근데 나무들은 계속 일평생 한 곳에 서 있지 않습니까? 나무야 겨울나무 노래를 했는데 근데 이거 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나무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생각해 그 생각을 담아 넣는 건 참 좋죠. 그 다음에 여름방학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제는 전라도 댕기 왔땡께요. 어제는 경상도 댕기 왔심도. 오늘 충청도 구만유. 내일은 강원도예요. 전국 곳곳을 사돌아다니는 장마철 먹구름 학생들. 재밌죠? 네. 조수옥이라는 물론 어른입니다. 이분을 만나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썼는가 싶어가지고. 11번 읽어봅시다. 설레게 할 수 있을까?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처음이라 오는 내내 고민했을 거야. 첫눈이 내리는데 내리면 첫눈은 고민을 한 겁니다. 야, 사람들에게 설레게 할 수 있을까?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또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내린다는 거라. 근데 결국은 이제 첫눈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첫눈과 같은 어떤 존재 그런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12번 읽읍시다. 시작. 참새 깃털 하나 길습에 떨어졌다. 오늘 밤 요만큼 참새와 추워하겠다. 깃털 하나 떨어진 것 때문에 더 추워졌다는 거. 아, 지금 오늘 아침 일어나는 게 좀 춥더라고요. 아, 겨울이 오는구나. 이 겨울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머니들께서 따뜻하게 해주실 것이니까요. 그 다음 13분 작품 긴데 한번 읽어봅시다. 재밌거든. 엄마가 방직 공장 다니던 아가씨 때 공장 쉬는 날엔 하루 종일 밖에도 안 나가고 밀린 잠을 자다가 TV만 봤지. 할머니가 집에만 있지 말고 친구들 좀 만나고 다니래도 엄마는 TV 보는 게 더 재밌고 좋았어. TV를 볼 때 엄마는 행복했어. 로마의 휠에 나오는 공주를 꿈꾸기도 하고 왕과 나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지. 그런데 그만 TV의 고장이 난 거야. 할머니는 애국가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TV를 보니 견디겠느냐며 걱정을 하셨지. 수리점에 전화를 했는데 키만 멀쑥한 기사가 찾아왔어. 팔뚝에 돋은 푸른 핏줄과 짙은 송솔 따라 환한 빛이 따라 들어오는 거야. 퓨즈가 나갔다며 갈아 끼우는 기사의 뒷모습이 그렇게 듬직하고 믿음직했어.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고 만나기 시작했어. 그러게 아빠는 엄마의 기사가 된 거야. 그 뒤로 쉬는 날에 엄마는 할머니 소원대로 집에 붙어 있는 날이 없었지. 송진곤이라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기사와 공주입니다. 그 기사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잖아, 그죠? 이래가지고 자기 엄마 아빠 연애담을 시를 동시를 썼습니다. 좋습니다. 예, 건전한 시죠. 그 다음에 14번 읽읍시다. 시작. 아이들 함성 소리가 사라진 텅 빈 운동장. 올봄 전학 온 아이들로 꾀곡합니다. 올가을 운동회 때는 풀벌레 소리가 가득할 것 같습니다. 이게 폐교인데 선생님도 옛날에 근무하던 학교에 가보면 폐교는 안 됐는데 첫해 갔던 1977년 4월 25일 발령받아 갔던 경북 금능군 지뢰면 지뢰초등학교, 지금으로 하면 김천시 지뢰초등학교인데 가보면 그 당시는 전교생들 학반이 19반이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막 들끓었어요. 운동회 하면 막 난리 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많은 수백 명 되는 학생들이 다 어디로 가고 없고 불과 40-50명 정도 학생들이 있어요. 그때 운동회 하면 가을에 막 동네 대항 이렇게 하면은 막 서로 싸우고 난리 나고 뭐 안 코스 먹으니 바깥 코스 먹으니 하면서 막 다투고 했는데 그런 들끓던 시대는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게 폐교가 많죠. 폐교는 또 다른 것들을 예술 어떤 그런 공연장도 만들고 하는데 그 다음 15번 읽어봅시다. 작년 이맘때 피었던 봉숭아 올해 또 왔습니다. 갔다 오는 길 참 멉니다. 그런 작품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말 읽어봅시다. 좋은 꿈 꿨니? 오늘 기분 어때? 밥 많이 먹어? 이런 좋은 말 다 두고 진짜 좋은 말만 골라 하는 엄마. 좋은 말 할 때 일어나. 좋은 말 할 때 씻어. 좋은 말 할 때 빨리 밥 먹어. 좋은 말 더 듣기 전에 학교나 가야지. 얼마나 우리 마음을 잘 담고 있습니까? 어머니는 좋은 말 한다고 좋은 말 할 때 일어나. 좋은 말 할 때 밥 먹어.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좋은 말 듣다가 막 일찍 나이 들겠다 싶어가지고 아들이 도망가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봅시다. 17번 시작. 동물원에서 엄마 등에 업힌 원숭이 찰까. 오동잎 같은 귀를 번쩍 벌렁이는 코끼리 찰까. 송곳니를 드러내고 우르릉대는 호랑이 찰까. 그런데 한 아저씨는 기린 그림자를 찰까. 잔디를 밟지 마시오 팻말 찰까. 코끼리 똥 찰까. 넘치는 쓰레기통을 찰까. 나는 쓰레기통 찍는 아저씨 뒷모습을 몰래 찰까. 그때 가서 그렇죠. 아무도 안 찍어주니까 결국은 이제 이 글을 쓴 사람 보고 화자를 가는데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아저씨 뒷모습을 몰래 찰까 찍었다고 그렇게 또 좀 사진 찍어도 마음대로 찍으면 안 되죠. 예, 그 다음 18번 읽어봅시다. 이 참 재밌는 동화 같은 시인데
찻길 건너는 다리 셋인 고양이를 보았다. 끼익 빵빵. 나는 얼른 다리 한쪽을 연필로 그려주었다. 고양이는 다리가 새로 생긴 줄도 모르고 도로 위에 멍하니 서 있었다. 파릇파릇한 풀밭을 그리고 그늘이 많은 나무도 한 그루 그려주었다. 고양이는 풀밭을 조금씩 걷기 시작하더니 뛰고 구르고 새끼 고양이를 핥았다. 풀밭 위엔 참치 통조림의 물, 그 곁에 하얀 그릇이 담긴 우유도 그려줬다. 상상사전입니다. 상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거죠. 그래서 고양이, 다친 고양이, 한쪽 다리 없는 고양이를 그나마 그래서 동화적으로라도 제대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하는 작가의 시인의 마음이 따뜻하죠. 그 다음 19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탈출한 고릴라가 돌아다닌다. 어떻게 나갔어? 대체 비결이 뭐야? 절망을 하루에 한 칸씩 나도 몰래 뜯었지. 절망을 뜯어냈다고? 절망을 뜯어냈다고? 오타를 고치려다 눈이 주운 어이 한 입. 절망을 하루에 한 줌 몰래 뜯어내야지. 그 다음 알아서 해를 한번 봅시다. 시작. 해가 떴습니다. 엄마에서 알아서 해가 떴습니다. 엄마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급히 나가는 날. 알아서 해는 세상에서 제일 신나는 해. 엄마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날. 알아서 해는 세상에서 제일 알쏭달쏭한 해. 학교에서 말썽 부린 날. 학원에서 시험 망친 날. 알아서 해는 세상에서 제일 끔찍한 해. 이글 불타오르는 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아서 해 하는 거 참, 네 알아서 안 할래? 막 알아서 안 하면 그렇게 협박을 하면 우리 어린이들은 속이 무너져 내리죠, 그죠? 어머니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근데 나중에요, 여러분들 또 자라가지고 어른 되거나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 또 아들, 딸들 보고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좋은 말 할 때 일어나 하고 그런 말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1번 읽읍시다. 시작. 새우깡 한 조각 놓고 비둘기 3마리가 저녁밥 먹고 있네. 새우깡 한 조각 놓고 쪼고 뜯고 뺏고 뺏겨도 누구도 덥석 입에 물고 날아가지를 않네. 예, 또 있습니다. 그다음 하루 읽읍시다.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던 하루가 아침마다 활짝 피어 손 내밀던 밝음이 저녁엔 어둠에 깃들길 조용히 기다려요. 누구나 똑같이 나눠 가질 수 있는 밤은 참 좋아요. 어둠이 폭 감싸주니 하루도 익숙해지면 깊은 잠이 들지요. 그 다음 겨울. 처마 밑에 시래기 다래미 바삭바삭 추워요. 길바닥에 말똥 동그라미 달랑달랑 얼어요. 요건 윤동주 시인이 쓴 겁니다. 동시에요. 그 다음 23번 끝말 읽기 필살기 읽어봅시다. 한 방에 날려버릴 끝말 읽기 필살기는 그 집 중에 내가 제일 잘 먹던 달걀, 죽어도 못 먹겠다던 반두구 속 표고버섯, 2학기 회장 선거 내가 서낸 내 이름, 결국에 한 표 차이로 회장이 되었을 때 솔직히 내가 된 것보다 더했던 그 기쁨, 개나리가 좋다고 좋아하던 샛노랑, 장난으로 그렸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내 책상 한기퉁에 내가 그린 꽃무늬, 기다리던 체육시간 넘어져 까진 무릎, 불긋불긋 멍들려는 무릎보다 아팠던 건 내 속도 다 모르면서 전화 까버린 내 짝꿍. 그때 요 꿍이나 뭐 릅이나 니나 름이나 이런 말들로 끝말잇기 하기 힘들잖아, 그죠? 그 끝말잇기 대결 붙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저 대구 시내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있는 선생님 제자 이현정 선생님이 쓴 작품인데 25번 읽읍시다. 꽁꽁. 물은 바가지를 꼭 껴안고 바가지는 물을 꼭 껴안고 추위를 견디다 잠들었나 봐요. 그 다음 26 틀풀. 방금 손수레가 지나간 자리 바퀴에 밟힌 들풀이 푸득푸득 구겨진 잎을 편다. 소와 염소. 소가 아기 염소에게 그랬대요. 쬐그만 게 금방지게 쏘이면 또 그 뿔은 뭐라? 그러자 아기 염소가 뭐랬게요? 쳇. 아저씨는 부끄럽지 않아요. 그 덩치에 아직도 엄마 개 이렇게 하고요. 28번 물과 얼음 읽어봅시다. 먼저 얼지 않으려고 한참 몸싸움하다 힘이 조금 모자란 물 얼음이 되었대요. 어쩌나 저 힘센 물은 그만 얼음 밑에 갇혔대요. 인간시사 사용지만한 뜻을 담고 있죠. 29번 읽읍시다. 바람 편지.
바람만큼 많은 편지를 써본 사람 있을까? 하늘엔 구름 편지, 숲속엔 나뭇잎 편지, 물 위엔 옥물결 편지, 물고기 은빛 지느러미 편지, 소잔등 쇠파리 편지, 비탈길 흙바람 편지, 석류나무 석류알 편지, 박고랑 시아 편지, 아가방 전내음 편지, 감나무 강꽃 목걸이 편지, 아카시아 숲 꾸랑기 편지, 사리 울타리 엄마 목소리 편지, 코스모스 가을춤 편지, 눈밭엔 사슴 발자국 편지, 흩날리는 눈송이 편지, 온 세상 사람이 함께 받아볼 수 있는 편지. 끝입니다. 근데 이 바람 편지라는 그 노래로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부릅니다. 바람만큼 많은 편지를 써본 사람 있을까? 바람만큼 많은 편지를 써본 사람이 있을까? 하늘엔 구름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여러분들 그 나중에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조사를 하겠습니다. 아직 그 작품 그 발표 좀 더 해야 되고요. 이 무려 몇 편을 읽었습니까? 우리가 짧은 시간에 29편을 읽었는데, 나는 꼭 내가 이 작품들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다는 작품을 3편만 골라가 그 번호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1번에서 29번 사이에서 조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가장 나는 이 세 편이 제일 마음에 든다. 3편 안 하고 2편 할 수 있고 4편 할 수도 있는데, 천천히 한 보고. 현흥초등학교 강래윤 어린이 3학년인데, 답답해 어지러워, 제목이 마스크입니다. 답답해 어지러워 숨막혀 편해져라. 집에서 벗고 쓰고 반복은 참 불편해. 어쩌면 마스크를 곧 벗을 수는 있겠지. 박수. 잘했습니다. A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코로나를 없앨 수 있는 방법, 제목이 긴데 관계없습니다. 현흥초등 강래희. 귀찮고 힘들지만 손 씻기 열심히 하고 답답하고 우울해도 거리두기 실천하면 어쩌면 모든 사람이 코로나를 없앨 수도. 박수. 예. 모범 답안처럼 잘 썼습니다. 그럼 김동연 대청초등학교 마스크. 처음엔 불편했던 마스크가 편해지네. 하긴 2년이나 썼으니 당연하지. 2년간 쓴 거 생각하면 조금은 슬프다. 박수. 예. 다들 소질이 있습니다. 장세경 씨입니까? 아, 예. 공기. 숨색깔 파랑이면 어쩌면 괜찮을까? 숨색깔, 이게 뭐예요? 파랑이면 빨강이면. 아, 숨색깔 빨강이면 그래도 괜찮을까? 온천지 알록달록해도 어울리면 좋겠네. 또 한 편 더 있습니다. 10월. 어느새 어둑어둑 갑자기 오돌오돌. 마음이 허한 건지 몸이 허한 건지 따뜻한 김치 수제비 나는 먹고 싶은 밤. 박수 박수. 요런 작품을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실감실정이에요. 실감실정. 실감 있게 썼다는 거죠. 그리고 숨색깔이나 그 표현을 이야기했는데, 근데 정말 그 소질이 있으십니다. 소질을 개발 육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혜준입니까? 마스크. 핵 마스크를 벗으면 편하지만 혼이나 하루빨리 멸종된 마스크를 벗는 날 오게 될까? 코로나야 사라져. 이렇게 했고, 근데 핵이라고 쓴 요게 아주 핵폭탄은 아니지만 아주 요게 요렇게 표현한 게 참 잘 됐어요. 아, 좋습니다. 누구예요? 아, 예. 저 점수 어머니가 A 플러스 적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최민석 대정초. 끝. 코로나가 대체 언제 끝날지 상상한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생각한다. 이 시간 또 여기 저 순서 바꾸어 가지고요. 언젠가 끝이 나겠지 우리가 노력하면. 그 다음 단풍 소리 썼네요. 단풍잎이 떨어진다. 가을 단풍 떨어진다. 더불어 내 나이도 들어간다. 째깍째깍. 시계 소리 실어가면 내 나이도 들어간다. 아유, 슬픈 일입니다. 나이 들어가면 좋죠. 근데 잘 썼어요. A 플러스. 예. 요거 글자 석자로 만들면 되고요. 아, 근데 확실히 성숙했어요. 예. 성숙. 어른으로 막 진행되고 있는 거. 박지혜 어린이가 아니고 어른이십니까? 예. 내 친구, 마스크에 가려워진 얼굴을 상상한다. 콧구멍이 커다랄까? 앞니가 빠졌을까?
슬쩍 쳐다봅니다. 사랑하는 친구 얼굴. 박수. 10월 외롭고 그리웠고 보아도 또 보고파 지나간 계절 얘기 사춘기 아들처럼 그리운 지나가 버린 어린 시절 옛 얘기.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도를 쓰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지영 어머니, 예. 귀신. 눈에도 안 보이고 귀에도 안 들리고 어디서 왔는지도 어떻게 왔는지도 한마음 모아서 쫓아내자 코로나. 그 다음에 건망증. 참 좋네 오늘 공기. 마스크 잊었네. 집에 오면 손 씻으라. 아까 전에 씻었어요. 오늘은 꼭 기억하자. 마스크와 손 씻기. 박수. 예. 그 다음에 마스크. 처음엔 불편했다. 하루 종일 마스크. 이제는 익숙해져 하루 종일 문제없어.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친구 표정. 요때 둘째 마디가 오가 되는데 보이지 않아도 할 때 보이지 않아도 앞에 다른 말 석자를 하나 넣으면 돼요. 넣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고 깔끔하게 쓰셨습니다. 하와이 맞죠? 코로나 유행 전 마지막 여행. 행복했던 가족 여행. 더 이상 갈 수 없다. 다행이다. 기억할 수 있는 추억들이 있었어. 이때 종장에 이제 다행이다 하면 넉자 되니까 다행해.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거 뭐 어느 분이 쓰셨어요? 예? 아 학생이 썼습니까? 박수. A 플러스 적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백신 접종. 코로나 확진자 소식 온종일 들려오네. 아이고 무서워라. 백신 맞고 이겨내자. 한 방 맞고 두 방 맞다 보면 코로나도 물러나겠지. 그러면 여기 3 되니까 한 방 맞고 하지 말고 한 방을 뭐 고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걸 좀 수정하면 되거든요. 박수. 이 어느 분이 예. 그 다음에 끝으로 김윤송 이겨내요. 제목을 잘 붙였습니다. 이겨내요라고. 예. 마스크도 아니고 접종도 아니고 이겨내요. 낙엽처럼 후두둑 떨어지지 말아요. 나무처럼 꿋꿋이 서서 이겨내요. 나도야 나무처럼 코로나 이겨내요. 좀 독특하셨습니다. 새롭습니다. 박수. 예. A 플러스로 적어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은 시조 형식도 배우고 우리 고유의 그 시니까 배우고 또 그 충분히 짧은 시간인데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다듬어 가지고 글로 표현했잖아요. 세련미가 좀 부족하더라도 자꾸 쓰다 보면 좋은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계속 쓰시면 선생님보다 훨씬 더 좋은 작품들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기서 공부한 것을 끝내지 마시고 계속 그 글쓰기를 시인이 되겠다 이런 거 떠나서 쓰기를 계속하면 좋습니다. 좋은 생각 떠오르면 공책에 적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꼭 문인이 안 되더라도 다른 일을 하면서도 즐겁게 내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글의 명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생각 들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마무리. 예, 그러면 일단 예 질문을 해주십시오. 질문. 누구든지. 누가 했는데 질문. 예? 마무리. 예, 그러면은 하여튼 여러분들 정말 진지하게 요 짧은 시간 안에 자기 자신의 생각을 잘 담아서 표현을 잘했는데 그 자료는 집에 가서 또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고 해서 나도 지금부터 평생 동안 하루에 한 편씩 시조를 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어머니들께서 꼭 그 좋은 작품 쓰시면은 그 또 문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길도 열리거든요. 자녀들 키우면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관한 이런 작품들을 쓰면서 내면이 깊어지고 또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정신적인 어떤 힘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우리 고유의 시조를 잊지 마시고 오래오래 시조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초등학생들은 무럭무럭 자라나서 이 우리 사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훌륭한 인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됩니다. 이 좋은 공간에서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이 가을이 너무나 아름답다 생각이 듭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사계 중에서 가을을 여러분들 한번 집 댁에 가셔가지고 스마트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계절하고 참 잘 어울리는 그 곡이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